안녕하세요, 퍼스트리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 찍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구독자분을 만나러 가는 길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스토어 판매량을 늘리는 방법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기존에 하셨던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과 제가 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시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개에서 30개만 팔면 상위 노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개? 30개? 말이 쉽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고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상위 노출과 판매량은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상세 페이지, 썸네일, 옵션, 상품명, 검색 키워드 설정 다 잘해봐야 결국에는 안 팔리면 말짱 꽝이다 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가구매 작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구매 작업이란 판매 점수와 상품평을 쌓기 위해 내 상품을 내가 구매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이 방법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상품 자체가 어뷰징 먹는 상황이 발생해요. 요즘 가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업체에 맡겼다가 허위 거래나 부정 클릭이 적발돼서 페널티를 먹은 사례가 종종 있어요. 업체 측에서는 나 몰라라 합니다. 보상 절대 안 해줘요. 그에 따른 책임은 판매자 책임이에요.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상위 노출을 시키려는 욕심이 낳은 참혹한 폐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를 하더라도 가구매 업체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위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 1위에 올라간 걸까요? 브랜딩화 된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 비교 페이지를 활용하면 유리하게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격 비교 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럼 현재 상위에 있는 업체들은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자리 잡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쇼핑 부정행위 단속반도 아니고 자반의 권한과 이유는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부정 경쟁이라고 의심하는 것보다 그냥 빠르게 인정하고 따라가려는 노력이 저희한테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세타필 바디크림 상품을 상위 노출시키는 걸 보여드렸었어요. 처음 상품을 등록을 했을 때는 검색조차 안 됐었죠. 그리고 등록한 지 이틀인가 지났을 땐 16페이지, 점차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6페이지, 3페이지, 그리고 영상을 올렸을 당시에 2페이지, 그 다음번에 영상을 올릴 때는 1페이지에 노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루에 20개, 30개를 팔아야 할까요? 여러분, 절대 기다리기만 해서는 많은 판매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지 제가 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구독자분 만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라가실까요? 네네. 네네. 여기서 저 잠깐만 영상 하나만 촬영해도 될까요? 아, 네. 세타필 크림 상품을 판매할 때 검색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내 상품의 순위가 바뀝니다. 내가 등록한 상품이 순위를 찾는 프로그램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정말 많은데 제가 써보니까 오류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내 상품의 검색어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몇 위인지 확인하는 샵랭크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세타필 모이스처 라이징 크림 550g으로 검색을 했을 땐 2위였는데 키워드를 세타필 크림으로 검색을 하면 9위예요. 바디 크림으로 하면 21위예요. 쉽게 말해서 하위 키워드인 경우에는 상위 노출이 가능하지만 상위 키워드인 경우엔 경쟁이 치열해서 순위가 높다라는 말입니다. 검색 키워드의 경쟁 강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위 키워드를 노리기보다는 하위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시켜보고 점차 중위권 키워드, 상위권 키워드로 넓혀가야 합니다. 카페나 이 블로그 같은 SNS를 활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추가적인 내용을 보충해서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좀 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수기 필터를 팔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그거를 다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받아놓은 필터 수십 박스가 집에 쌓여 있는데 그걸 팔긴 팔아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그 상품을 브랜딩화하여 모두 판매하는 데 성공했어요. 과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이버에 정수기 필터를 검색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파워링크, 다음은 비즈사이트, 다음은 네이버 쇼핑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광고 영역이에요. 저는 키워드 광고도 함께 했었어요. 잠시 후에 제가 알고 있는 키워드 광고 꿀팁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핫딜, 제조사, 필터 단수, 필터 타입에 따라 분류가 되기도 하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요즘에 네이버에서 포스트를 좀 더 밀어주는 분위기예요. 마케팅에 잘 활용한다면 수익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여러분, 웹사이트 등록하는 것도
것도 방법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웹사이트 등록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워 컨텐츠.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파워 컨텐츠 등록을 통하여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지식인인데, 저는 지식인 마케팅을 오래전부터 이용을 했었습니다. 지식인 마케팅은 첫째, 광고 비용이 들지 않아서 좋고, 둘째, 분야에 따라서 지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사람들에게 신뢰성을 줍니다. 셋째,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질문과 답변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네이버 상위 노출하는데 크게 기여한 1등 공신일지도 모르겠네요. 2015년도에 제가 했던 지식인 마케팅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웅진 정수기 물이 너무 느리게 올라오네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고장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의 답변은 여러분 아주 친절하죠.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고장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의사항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콜센터로 전화 주시면 필터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판매를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닙니다. 구매 안 하셔도 친절 상담 해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절대 판매를 목적으로 올렸던 글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전화가 오면 저는 판매로 연결지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판매까지 연결하는 과정이 수월했던 거예요. 그리고 콜센터 번호가 있는데 상담 직원이 많은 것 같이 저는 적어놨습니다. 한 번은 고객이 왜 자꾸 저만 받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받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재밌는 추억이네요. 지금부터 네이버 지식인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서 답변하기를 클릭하면 관심 분야, 관심 키워드 설정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정수기다 보니까 관련된 질문을 받기 위해 설정을 해놨어요. 관심 키워드를 클릭하면 밑에 관련된 질문들이 쭉 올라옵니다. 여기에 원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수기 설치 문의드립니다 라는 글이 있네요.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등록하고 판매 링크를 등록하고 필요한 부품은 여기서 구매하시면 된다고 답변을 등록했습니다. 오, 대박. 4시간이 지나고 확인해보니까 제 질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질문 내용을 저는 사진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게 채택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밑에 다른 분도 답변을 하셨는데 제 답변과는 상반되게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에요. 이렇게 지식인을 활용해서 판매를 좀 더 유리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고 해서 광고 진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광고합니다. 브랜딩화 되어 있지 않은 상품만 광고해요. 브랜딩화 되어 있는 상품과 브랜딩화 되어 있지 않은 상품,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비를 써서 효율이 높다면 광고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 퍼스트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 노트와 펜을 꺼내고 제가 등록하려는 상품의 검색 키워드를 상, 중, 하로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 키워드 도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키워드 추출을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 같은 사이트를 응용해서 하는 건 좋지만 절대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당시에 성공적으로 브랜딩화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식인 마케팅도 한몫했지만 사실 키워드를 잘 추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노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지금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가서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신 후 키워드에 원하는 걸 검색하시면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수기 필터로 조회를 하면 연관 키워드가 쭉 뜨네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힘드니까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엑셀로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쓸데없는 거는 삭제하시고 상, 중, 하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키워드 도구를 활용하는 건 좋지만 키워드를 상중하로 분류하는 건 직접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정수기 필터를 뽑았는데 연관 키워드가 다 뜨기 때문에 청정기 필터, 비대 필터 같이 관련 없는 키워드도 함께 뜹니다. 여기서 상중하로 나누는 기준은 키워드의 검색량과 키워드 타입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정수기 필터는 당연히 상위 키워드겠죠. 여기서 코웨이 정수기 필터는 검색량이 높고 경쟁 강도가 높아서 중위권 키워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면 이제 하위 키워드가 참 많아집니다. 저는 경쟁이 적은 키워드로 클릭당 최소 비용을 주고 하위 키워드 약 500개를 전부 장악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정수기 모델명을 하나하나 넣어줬습니다. CHP280L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품 검색량 대비 구매 회전율이 높은 키워드죠. 이런 키워드를 먼저 선점하는 게 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쟁이 심한 상위 키워드로 비싼 광고비 내고 광고하는 것과 경쟁이 적은 이 하위 키워드로 구매율을 높이는 것,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처음에는 하위 키워드 먼저 장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뉴스 영역이 빠졌는데 뉴스 영역에도 기사를 송출할 수가 있어요. 오투잡이나 크몬 같은 사이트에서 언론 보도라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크몬, 오투잡 같은 사이트를 잘 보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엑셀 매크로 파일을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해주는 개발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 테크트리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린 이 방법 이외에도 정말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